추론 문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너희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해주려고 해.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라면 아마 좀 너희들이 좀 마음을 잡고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의 부모님들은 아무리 고3을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이더라도 실제로 수험생만큼 그러한 긴장감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인간이야. 쉬어야지.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TV라든지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학부모님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굉장히 좀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각보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삼수 때 대성학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대 갈 수 있었을까?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려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요소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으니 환경이 나를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힘들고 지금 덥고 지치고 이제 4개월이란 마라톤을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생기부라든지 그 다음에 자소서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뭐랄까 나한테는 이제 너희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너희들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해도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제가 그냥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아. 그런데 집에 있는 너희들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느 정도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험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시계입니다. 초시계. 그래서 초시계를 가지고 초시계라고 하나? 타이머라고 하나? 어쨌든 내가 하루에 공부 시간이 지금 12시간에서 13시간이 나오면 거의 맥시멈이고 최소 8시간의 개인적인 공부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집에 있을 때 막상 정말로 너희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다가 타이머로 재보잖아? 그러면 진짜 3, 4시간 나올 수 있어. 정말 한번 재봐. 알겠지? 그 정도로 너희들의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타이머로 너희들의 공부하는 시간을 재보면 정말 날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환경이에요. 환경. 남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잡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흔들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을 잘 통제를 해서 여러분들 절대 이 아까운 황금 같은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 지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잘 수험생활 하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자, 일단 오늘 어휘추론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어휘추론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도 잘 했죠. 자, 그래서 어휘추론. 자, 어휘추론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주제를 내가 파악하면 그 지문에 있는 모든 보기들을 다 풀 수 있는 유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뒤 문장과의 관계성을 가지고서 앞뒤 문장에 반드시 그 보기에 대한 힌트가 존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맞죠? 요새 대세는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둘 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총 4지문을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뭐 막상 어휘 추론 문제가 얼마 없어가지고 4지문만 나갈 건데, 자, 일단 뭐 수업 시간은 조금 짧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너희들이 깊게 잘 공부하고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해서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얘들아. 자꾸 들어가기 전에 자꾸 뭐 딴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본질적인 공부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조언이라고 너희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잘 받아들여줬으면 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공부라는 것이 이런 선순환을 돌아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너희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서 너희의 생각을 가져오셔야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자, 숙제는 너희들의 생각이고요. 수업은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맞죠? 근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존재하죠. 수업은 이 차이를 갖다가 생각하는 곳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진행해야 됩니까? 이제 복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복습을 진행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 갭 있죠? 이 갭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메꾸는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방식이 아니라 선생님의 방식을 완전히 체화시키는 가장 학습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인 거지.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선생님 거를 잘 받아들였으니 이제 뭐 해요? 숙제를 통해서 다시 적용하는 겁니다. 배운 거. 이해됐어요? 자, 이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 학습의 선순환 과정에서 가장 무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습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복습과 숙제를 사실 굉장히 무시를 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당일날 숙제하는 애들을 많이 혼냈어. 카톡으로. 자, 왜 혼냈냐면은 당일날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잖아. 시간이 촉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충분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수능이라는 거는 종합사고력 훈련이야. 그러니까 사고력 시험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험 보는 거라고. 그러면 사고력 시험인데 사고를 안 하면 사고력 시험은 망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 사고력이 이 복습과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순환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 질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가봅시다. 글의 주제예요. 자, 일단 글의 주제 파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에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주제를 찾으라고 했죠. 근데 그 주제가 맞는지 너희들이 동그라미 네모 밑줄만 치면 잘 모르니까 너희들 나름대로 소재와 저자의 생각을 써보라고 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을 때 너희들이 이해한 내용과 선생님이 이해한 내용이 서로 같은지에 대한 그 갭을 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가봅시다. 자, 항공 여행이라는 것은 is a part of a variety of other products or services.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과 서비스, 다양한 다른 상품들과 서비스의 일부다. 그 얘기를 했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소재와 저자의 생각입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는 안 했지만 소재는 여기서 항공 여행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은 항공 여행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쵸? 그러면 이 항공 여행에 대해서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일부다.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일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거를 딱 고정시켜 놓고 다음 문장에 이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지 그 연결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가봅시다. 자, 많은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따르는데요. 자, 중요한 정보 아니고, 자, 뭐에 대한 수요냐면 passenger air service. 그러니까 이거는 항공 운항 서비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 서비스일 거야. 그러니까 항공 서비스니까. 자, 그 항공 서비스에 대한 demand 하면 수요잖아. 그 수요가 derived demand냐, primary demand냐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derrived가 뭡니까? 얘가 파생된 이란 뜻입니다. 됐죠? 얘가 동사로 써서 derive라고 쓰면은 얘가 뭐뭐에서 비롯되다예요. from을 잘 긁고 오죠. derived from. primary 하면 주된 이란 뜻이에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제를 앞문장에서 내가 핵심이라고 판단한 거를 아랫문장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항공 서비스를 위한 수요가 파생된 수요냐 주된 수요냐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항공 여행은 다른 서비스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했네. 자, 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자, 어떤 서비스가 있다가 그 서비스의 일부로 여기에 항공 서비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항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파생된 겁니까? 주된 겁니까? 파생된 거죠.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derrived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derrived를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알죠? 프라이머리를 보고 알면 됩니다. 자, 프라이머리와 얘는 반이어기 때문에 주된 게 아닌 부차적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된의 반대는 부차적인이니까. 자, 이해됐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선택 어휘는 이제 안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푸는 거는 이제 못 풀겠지. 자, 근데 어찌됐든 자, 단어를 많이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파생된 수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 얘랑 연결됩니까? 맞죠? 내용을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항공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의 어떤 일부로서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자, 가봅시다 또. 자, it is dependent on. 자, be dependent on 하면은 뭐뭐에 의존하다,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다양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에 의존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맞죠? 다양한 서비스에 지금 이 항공 서비스가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한번 가봅시다. 똑같은 말. 자,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자, 됐죠? 그 다음 가봅시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자, 뭘 의미하는지 명사절 개절이 보통 문장 끝까지겠죠. 뭘 의미하냐면 forecast 하면 무엇을 예상하다예요. 동반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동반어 하나만 마스터해도 단어들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수요를 예측하는 것. 뭐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 항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수요를 예측해야 된대요. 어떤 수요를 예측하면 됩니까? 자, 그 모든 다른 형태의 expenditure 하면 지출이란 뜻이죠. 모든 다른 형태의 지출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면 항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예측이 된다. 그 의미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보라고요? 선생님 뭡니까? 이 글의 주제 파트예요. 글의 주제를 가지고서 얘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글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의 어떤 다른 서비스 안에 항공 서비스가 끼어져 있더라. 그 얘기잖아. 그러면 항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른 형태의 지출.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어떤 상품이죠. 그거의 수요를 보면 얘를 예측하면 항공 수요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 얘기잖아. 맞아요? 왜? 이 서비스에 이 항공 서비스는 기생하고 있으니까. 자, 이해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도 얘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자, 그것은 또한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거 되게 기네. 자, 지금 여기까지. 자, 이것을 의미하네요. 자, 선생님하고 한번 잘 가봅시다. 강력한 의심이 있는가, 압박이 있는가 이거예요. 자, 근데 뭐에 대한 압박이냐면 항공사에 압박이냐 의심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압박과 의심인지 투부정사가 지금 이렇게 꾸미는 것 같아. 맞죠? 자, expanded vertically into other areas of the travel industry. 그러니까 항공 여행 산업, 그러니까 여행 산업의 다른 영역으로 수직적으로 이거를 팽창시켜라 라고 압박을 받냐 아니면 의심을 받냐 이거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자꾸 핵심을 파악해 보세요. 항공 여행은 다른 상품의 일부다.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항공 여행사가 있는데 그걸 다른 영역이라고 하면 다른 상품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돼야 되죠. 그러면 거길로 확장시켜라. 얘를 다른 상품에 확장시켜라. 그러한 압박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doubt, 의심을 줘야 됩니까? 압박을 줘야 되죠. 왜? 다른 상품 안에 항공 상품이 끼어져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계속 똑같은 말이잖아. 이 주제를 가지고 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다른 어떤 여행 산업의 영역에 다른 여행 산업의 영역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뭐 호텔, 뭐 이거 여행 산업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길로의 확장을 하라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호텔을 팔면서 항공사의 어떤 여행에 관해서도 팔고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그 확장에 대한 압박을 가져야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 얘가 다른 상품의 항공여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로 추측해서 푸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다른 영역에 대한 예시가 나오죠. 뭐 호텔, 여행 에이전시, car hire, 어떤 뭐 자동차 구매,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더 큰 어떤 전체적인 여행 상품에 관한 더 큰 통제를 얻기 위해서 확장을 하라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어찌됐든 계속 핵심은 뭐다? 한국 여행이 다른 상품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의 일부여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압박도 가해진다. 됐죠? 자, 또 올수입니다. 자, 올수면 첨가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is a direct effect.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뭐에? airline marketing techniques. 그러니까 항공 마케팅 기법에도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대요. 어떻다는 점에서 in the sense that 하면 뭐뭐라는 점에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oriented to 하면은 뭐뭐를 향하다 이런 얘기죠. 얘를 향해 있다는 점에서. 자, 그러면 빈번하게 이게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전체 상품을 파는 걸로 향해 있죠. 상품을 호텔도 팔고 그 호텔 안에 항공사도 팔고, 맞죠? 항공사도 팔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뭐 여행지도 팔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 전체 상품 안에다가 얘를 갖다가 지금 팔아야 되는 거잖아. 뭐라기보다 selling a particular airline, 그러니까 특정한 항공사를 팔기보다. 이해됐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 맞아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맞죠? 아, 전체를 팔아야 된다고요. 여행 상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자, 됐어요? 뭔가 얘 하나만 딱 떼어가지고 얘만 똑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행 상품은 다 같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뒤를 가볼게요. 자, 텔레비전 광고에서 많은 항공사들은 뭐 하려고 노력합니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합니다. In a particular destination. 어떤 특정한 목적지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한대요. 됐어요? 그러면 이 특정한 목적지는 뭘까요? 여행지겠죠? 그러면 이 여행지에 관심을 막 끌어야 돼요. 됐죠? 근데 우리의 핵심은 뭡니까? 전체로 팔아야 된다. 한꺼번에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only
as afterthought. 자, 그 다음에 do they가 지금 주어 동사가 도치돼 있죠. 자, 이렇게 only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 있으면 only 뜻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입니다.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 이해됐어요? only가 나오고 부사들이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예요. 자, 그럼 가보면 as an afterthought라고 하는 afterthought인 거죠. afterthought는 뭡니까? 생각을 한 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생각을 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overlook 하면 무엇을 간과하다죠. 무엇을 간과하다. 그 다음에 suggest는 제시하다니까 생각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항공사를 간과했는지 항공사를 제시했는지. 근데 그 항공사 어떤 항공사입니까? 사용이 됐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사용됐을지도 모르는 그 항공사를 제안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간과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맥락을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여기 뭐 하고 있어? TV 광고하고 있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TV 광고에서 지금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상품을 팔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목적지로의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항공사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는 텔레비전 어드버타이즈먼트예요. 맞죠? 그 광고들이에요. 그 광고주들이 그 항공사를 제시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광고하고 있겠어요? 광고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특정한 목적지에 대한 여행 상품을 파는 그런 광고인데 그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항공사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야 안다는 거죠. 왜? 이게 하나로 묶여 있었어 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행 상품을 한꺼번에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뭡니까? 항공 여행사가 다른 상품의 일부로서 얘는 얘의 파생된 거다. 그러면 얘의 일부다. 그럼 여행 상품이라는 거 안에 여러 가지 중에 항공 여행도 같이 끼워서 판다.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얘를 갖다가 보셨으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고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한 문장 잘 생각하면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앞뒤 문장과의 관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제는 조금 쉬워가지고 잘 안 나와. 자, 근데 어쨌든 앞뒤 문장 간의 관계지만 자, 주제를 잘 찾아야 됩니다. 주제도. 자,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유명했던 문제인데 자, 일단 2018년 29번이에요. 자, 29번인데 좋은 문제야. 되게 많이 틀렸었고 사실 애들 이게 아마 오답률 2위였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뭐를 놓쳤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렸냐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서 풀어봅시다. 자, 몇몇 저명한 기자들이 말하기를 고고학자들이 should work with treasure hunter. treasure hunter라고 하면은 보물사냥꾼이죠. 보물사냥꾼과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보물사냥꾼들이 have accumulated 하면 뭐뭐를 쌓고 있다라는 거죠. 가치 있는 역사적 유물, artifact 하면은 유물이란 뜻도 있지만 인공물이란 뜻도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세요. 역사적인 가치 있는 유물들을 축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 됐어요? 자, 근데 이 역사적 유물들은 뭡니까? 훨씬 더 과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많은 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역사적 유물들을 누가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트레저 헌터들이 갖고 있죠. 자, 됐죠? 자, 그 얘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를 해야 돼. 자, 지금 어떠한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 고고학자가 누구와 같이 함께 일해야 됩니까? 보물 사냥꾼들
보물 사냥꾼들과 지금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몇몇 기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니 왜 보물 사냥꾼하고 일을 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이 굉장히 유물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고고학자들이네. 자 그 다음을 보고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서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거예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뭐 하도록 요구되지 않냐면 텀블 러버스, 그러니까 무덤 도굴꾼이죠. 무덤 도굴꾼이니까 무덤을 파내가지고 역사적인 유물들을 이제 훔치는 그런 사람들이 텀블 러버스예요. 그 무덤 도굴꾼과 쿠퍼레이트 위드라고 하는 뭐뭐과 협력하다 맞죠? 자 얘네들과 협력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트레저 헌터리랑 텀블 러버즈가 서로 다른 애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얘도 지금 보물을 사냥하는 애고 얘도 지금 무덤을 훔치는, 무덤에서 유물들을 훔치는 애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 고고학자들은 텀블 러버와 협력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죠. 얘랑 완전히 반대지. 그쵸? 이 텀블 러버스는 누굽니까? 가치 있는 역사적인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글을 읽었어. 뭐가 딱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내용과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반대죠. 그럼 뭐가 지금 대조입니까?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도굴꾼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고 주장받는 이 고고학자를 얘기하고요. 더 뒤에는 이 도굴꾼들과 협력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고고학자가 나옵니다. 자, 이해됐죠? 자, 이거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했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뭐 한 겁니까? 대조한 겁니다. 대조. 자, 이 벗이 여러분 대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알겠죠? In contrast나 on the other hand나 on the contrary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벗 자체도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다른 고고학자들은 어떤 고고학자일까요? 자, 이 고고학자들은 일하면 안 돼요. 도굴꾼들하고 같이 일하면 안 돼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선생님은 세모라고 하고 얘를 선생님은 네모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로 잡았죠.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대조를 잡으면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cast 하면은 추구거든. 자, 뭐에 대한 추구입니까? 이익에 대한 추구와 지식에 대한 어떤 search, 지식에 대한 어떤 갈망, 찾음 그런 것들이 공존할 수가 없대. 어디에서는? 고고학에서는. 잠깐 잠시만요. 이것 좀 분필 좀 갈게. 진짜 이 흰색 분필 때문에 진짜 선생님 미쳐버리겠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고고학에서는 이익에 대한 추구와 어떤 지식에 대한 추구가 서로 공존할 수는 없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The quest for profit은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이 고고학자가 profit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가 profit을 추구하는 거예요. 도굴꾼들, 그러니까 보물 사냥꾼들과 같이 일하는 이 고고학자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profit을 추구하는 애들은 이 archaeologist고요. 지식을 갖다가 추구하는 애들은 이 archaeologist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구분이 되죠? 자,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는 요소 때문에. 자, 여러분 어휘 문제에서 지금 시간이라는 요소 때문에 이 둘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이 시간에 대한 근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휘 문제에서 1번은 정답이 아니야. 아시겠죠? 2번은 정답일 가능성이 있지만 1번은 정답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시간의 관점에서 절대로 공존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자, 가봅시다. 오히려 믿을 수 없게도 한 아케올로지스트, 근데 고용됐는데
얘는 지금 어디에 고용됐습니까? 보물 사냥꾼 회사죠. 보물 사냥 회사. 그러면 얘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맞죠? 보물 사냥 회사에 의해서 고용된 그 고고학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얘가 여기까지죠. 자, 얘가 말하는 말을 잘 보세요. as long as는 여러분 부사절입니다. 뜻은 뭐냐면 뭐뭐 하는 한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냐면 지금 no가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수능에 나온 거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사절 접속사죠. 자, 뭐 하느냐? 고고학자들이 6개월만 받으면 뭐 하기 위해서 6개월만 받으면 shipwrecked artifact. shipwrecked니까 난파된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물속에 가라앉은 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난파된 유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6개월만 준다면 뭐 하기 전에? 그들이 팔리기 전에, 팔리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shipwrecked artifact겠죠. 유물이 팔리기 전에 유물을 연구하는데 나한테 6개월만 줘. 그러면 어떠한 역사적인 진실들, 역사적인 지식도 발견되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모 고고학자가 말했어요. 자, 이 고고학자는 세모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나한테 6개월만 줘. 그러면 내가 난파된 유물들을 연구를 할 텐데 그 역사적 진실들이 그 6개월이면 발견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한텐 그냥 정상적으로 잘 들어갑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유물을 맡기는 사람한테 제안할게. 저한테 6개월만 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역사적인 진실도 발견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 미쳤니? 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아니 6개월 동안 역사적인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유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맞죠? 역사적인 발견을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나한테 6개월만 줘라. 그러면 어떠한 역사적인 지식도 노가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lost예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환질 추론. 의미를 바꿔서 추론한다. 됐죠? 그래서 역사적인 지식도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해줘야 자기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체 오답률 2위였던 문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맞췄습니까? 자, 일단 맞췄냐 안 맞췄냐라기보다 대조를 잡고 이게 특정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찾은 다음에 논리적으로 맞는가를 잘 판단해 보시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대조적으로 이 고고학자와 어시스턴트, 이 조교들, 아니면 동료들, 보조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INA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대조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10년 이상을 필요로 한답니다. 근데 그 10년도 year round conservation, year round 하면 1년 내내예요. 1년 내내. 근데 이게 연중 내내라는 뜻이야. 많이 나오거든. 연중 내내. 그러니까 그 10년이 있으면 10년 내내 보존을 10년 이상을 내내 보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그들이 모든 어떤 finds, 여기에서 지금 the finds라고 했으니까 이거 유물이 됩니다. 찾은 것이 되니까. 됐죠? 뭐로부터요? 그 난파된 배인데 그들이 발굴했던 excavate, 그냥 발굴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굴했던
17세기 난파선으로부터 모든 발견을 카탈로그 하면 뭡니까? 구분하다죠. 구분하기 전에 10년 내내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고고학자 한번 볼게요. 이 고고학자는 누굽니까? 네모 고고학자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자,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10년 내내 해도 그거 하는데 분류밖에 못해. 분류하는 데만 10년 내내 걸린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카탈로그 맞아요? 자, 이거는 맞죠. 맞죠?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10년 이상이 들어서 분류를 한다. 괜찮잖아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 한번 또 봐볼게요. 그러한 발견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배워야 한답니다. 뭐를? 러시아 말, 불가리아 말, 루마니아 말 이런 것들을 배워야만 한대요. 그러면 4번도 맞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자, 됐어요? 자, 여러분 without which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입니다. 알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갖다가 표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그 진실에 대한 그 지역의 진실의 특징, 그 진실한 특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맞아요?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위치는 여기는 those finds일 텐데 이 유물들이 아니면 그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맞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To the commercial archaeologist. 이거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커머셜이 뭐예요? 상업적인 이란 뜻이죠. 상업적인 고고학자는 이거 빨간색. 걔네들은 10년 그 이상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못 기다리죠. 뭐 하기 전에? 그 유물들이 팔리기 전에 10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지금 물음표로 끝났기 때문에 반이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 못 기다려. 그런 거니까 얘도 웨이트가 맞습니다. 자, 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대조를 발견했는가 안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뭔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나오게 됐을 때 대조를 잡으면 뭐 순서 배열이건 아니면 뭐 빈칸이건 어휘건 주제건 다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조가 나오면 대조 잡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18년 오답률 2위 수능은 이 정도로 풀었고요. 애들이 대조를 잡고 요것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는지를 잘 못 따졌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학년도 6월 모평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앞뒤 문장과의 관계성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001년에 연구자들인데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이 대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이 그 대학의 한 그룹한테 뭐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20분 동안 운동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기냐? 자, 20분 동안 운동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속도냐면 프리셋이냐 셀프-셀렉티드냐. 프리셋 하면은 여러분 프리라는 접두어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전에 라는 before의 의미예요. 이전에 세팅이 됐냐 아니면 자기가 선택을 했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속도로 20분간 연습을 하라고 했대요. 자, 근데 그 각각의 세 가지의 기계에서 그 세 가지 기계가 뭐냐면 트레드밀 러닝머신인 거 알죠? 트레드밀이 러닝머신이에요. 듣기 하다 보면 좀 나올 텐데.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바이크. 스테이셔너리라는 단어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고정적인 이란 뜻이니까 막 한 자리에 놓여 있어가지고 막 자전거 타는 거 있죠? 자, 그게 스테이셔너리 바이크. 스테어 클라이머.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자, 이런 것과 같은 세 가지 기계. 그러니까 스테어 클라이머 하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다리. 그렇죠? 이 세 가지 기계에 자기가 선택했냐?
아니면 미리 선택됐냐? 그걸 운동을 하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를. 자, 지금 일단 실험의 과정인 거는 딱 알겠어. 맞죠? 근데 실험의 과정인데 그 실험의 과정 중에 하나를 지금 문제로 낸 건데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냥 세 가지 운동기구라고 할게요. 세 가지 운동기구를 지금 미리 세팅했냐? 아니면 자기가 그 즉흥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거냐? 그 속도. 자, 이걸로 운동을 하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힌트는 반드시 뒤에 있겠죠? 자, 상황을 잘 파악하고 천천히 가봅시다. 뭐에 대한 측정이냐면 심박수, 산소 소비, 인지된 그 노력. 됐죠? 자, 이거에 대한 측정이 were taken throughout all three workouts. workouts 하면 이게 운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 가지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 맞죠? 세 가지 운동기구를 통해서 그 측정이 가져와졌다니까 측정을 했대요. 자, 됐습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 심박수, 산소, 소비, 그 다음에 인지된 노력 이런 것들을 했대요. Researchers expected to find that. 자, 이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실험이 나오게 되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해보세요. 실험 결과 혹은 실험 결론이 겁나 중요하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잘 봐. researchers found that 시라고 나왔으면 이 배절이 겁나 중요합니다. 다시 연구자들이 이 배절을 발견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게 아니죠. 나올 걸로 예상을 했잖아. 그러면 이 예상을 했다는 것은 뭔 얘기일까? 내가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실험자들이 이런 걸로 예상했는데 그대로 맞았다. 이런 미친 글이 어딨어. 이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얘가 진짜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발견을 했다면 연구자들은 발견했다라고 썼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발견했을 걸로 예상했다는 건 실제 이렇게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통해서 얘네가 지금 통념으로서 나중에 까일 거라는 뉘앙스를 준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떤 통념의 느낌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명사절 배절 있죠? 이거는 까일 겁니다. 가봅시다. 그 피실험자들, subject가 피실험자라는 뜻이 있어요. 피실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target, 설정했답니다. 같은 상대적인 생리학적 강도, 근데 각각의 활동에서 그 세 가지, 각각의 활동이라는 건 세 가지 운동 기구를 통한 활동이죠. 생리학적 intensity 하면 강도예요. 이건 생리학적이고요. physiological. 자, 그래서 생리적 강도를 같은 강도를 선택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얘 잊으면 안 돼. 아직 안 풀었잖아. 근데 얘 가지고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어. 일단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얘만 읽은 다음에 얘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세요. 미리 이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미리 설정한 속도냐 아니면 자기가 설정했냐 이거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다고요. 있습니까? 있죠. 뭐예요? 바로 타겟이잖아. 지금 피실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같은 생리적인 강도를 선택한 목표했다. 타겟 하면 무엇을 대상으로 하다, 무엇을 목표로 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얘네가 지금 직접 설정했다는 게 타겟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 왜 빨간색 하는지 알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타겟으로 인해서 일단 셀프 셀렉티드 정했고요. 맞죠? 여러분들이 정한 얘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었는지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건 왜 안 나오냐? 됐죠? 자, 됐어. 아, 이거 왜 이래? 이게 이거랑 같이 나와버렸구나. 미안해요. 여러분, 이건 쌩 까세요.
미안해. 이따가 완성이 될 거야. 일단 이거 생각하지 마. 알겠죠? 미안해. 자,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됐고, 자, 봅시다. 일단 실험자들의 예측, 틀린 예측을 한번 보자. 틀린 예측은 뭐였습니까? 분명히 실험자들이 같은 생리적 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요. 됐죠? 빨 겁니다. 가봅시다. 아마도 그들은 이럴 거야 라는 걸로 아직 통념이 안 끝났다는 것을 우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걔네들이 무의식적으로, 이건 자동적으로냐 의도적으로냐인데 그거에 대한 힌트 어디 있었습니까? 얘네들은 무의식적으로 타겟트 할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의 동의어가 automatically라는 거 동반이어 단어장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의식적으로가 자동적으로예요. 자동으로 하니까 무의식이지. 맞아요? 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뭐야 이거? 아 진짜. 자, 그래서 이건 일단 센가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들이 65%의 최대 심박수에서 운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were using. 그들이 얘가 지금 사용을 하는 이 목적어가 지금 앞으로 튀겨 나갔죠. 목적어가. 그러면 얘가 꿈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튀겨 나간 거거든. 그러면 which가 뜻이 뭡니까? 어느 라고 해석해야 돼요. 어느 기계를 그들이 사용하든지 regardless of니까 상관없이 65%의 최대 심박수로 운동을 할 거다 라고 얘네들은 예측했잖아. 이게 뭡니까? 기계 상관없이 65%로 완전히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뒤를 봅시다. 하지만 지금 여기 혹은 여기 5월이라고 있으니까 5월도 똑같은 소리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우드라는 걸로 지금 통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나옵니까? 본능적으로가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이게 다 무의식 아닙니까? settle into 하면 정착하다도 있지만 뭐뭇에 머무르다 라는 뜻도 있어요. 됐죠? 정착하다가 머무르다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 산소 소비의 70% 비율로 리듬을 갖다가 리듬에 머무를 거야. 그 모든 세 가지의 월크아웃, 운동에서. 자, 어찌됐든 이것도 70%로 완전히 리듬이 같을 거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다음 but 한번 봅시다. 자, 여기 but 별표. 자, 선생님 but 겁나 중요하죠. 자, 역접은 선생님 우리 핑 요소 배웠었죠. 핑 요소는 역시 글의 주제뿐만 아니라 어휘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이거 굉장히 맞죠? 자, 이제 가봅시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과 반대된 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이거 지우고. 자, 가봅시다. 사실상 이게 있었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위에서 뭐라고 했어? 분명히 같은 생리적인 강도로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실제 실험의 결과는 같은 생리적 운동이 아니라 다른 생리적 운동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다른 생리적 운동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뭐에서? 그 심박수, 산소 소비 이런 거 안에서 달라야 되니까 다르면은 consistency 하면은 일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variation 하면 변동성이에요. 자, 원래대로 답이면 변동성이에요. 맞죠? 변동성이 변한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뭘 잊으면 안 됩니까? No. 이게 뭡니까? 환질 추론. 그러니까 성격을 바꿔서 추론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달라야 되니까 일관성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onsistenc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지금 요거는 요것과 요거의 대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선생님 애니메이션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 미안한데, 자, 어쨌든 자, 이해는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은 같은 생리적 강도 운동으로 할 것 같았지만 실제 결과는 다른 생리적인 운동으로 하더라. 자,
이런 그림입니다. 자, 됐어요? 자, 오케이. 뭐가 중요합니까? 앞뒤 문장의 관계가 되게 중요했죠. 얘는 뒤에 걸로 갖다가 풀었고요. 얘도 앞에 걸로 갖다가 풀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덫을 통해서 흐름이 전환되면서 얘와 얘의 역접을 통해서 풀었죠.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여러분들 풀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동그라미만 쳐오면은 아무 도움이 안 돼. 선생님이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있어야 돼. 근데 너희들은 문제를 풀었잖아. 그 문제를 풀 때는 생각이 당연히 있지. 근데 수업을 들을 때는 그때의 생각이 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써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You can't have a democracy. 당신은 민주주의가 없을 거다. If you can't talk with your neighbors about matters of mutual interest of concern. 그러니까 상호 관심사와 상호 뭐 얘도 관심이고 얘도 관심이니까 상호 관심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웃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란 없을 거다. 자, 여러분 핵심만 찾아봅시다. 주제를 찾아볼 거예요.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죠. 그 민주주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공산 니네들 북한으로 가야 돼. 아시겠죠? 자, 우리는 민주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건을 줬어요. 그 조건이 이웃과 얘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없대요. 근데 그 반대로 하면은 이웃과 뭔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핵심을 갖다가 먼저 딱 잡습니다. 보통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의 핵심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민주주의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대화. 알겠죠? 이웃이 핵심인지는 뭐 뒤에 가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핵심은 대화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토마스 제퍼슨. 자, 별표. 자, 이게 뭡니까? 권위자죠, 권위자. 자, 토마스 제퍼슨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enduring 하면 지속적인. 자, 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사람도 유사한 결론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얘기 뭐예요? 얘 같죠? 그러면 얘가 거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he was prescient. prescient 성견지명이 있는 거거든. 자, 이해에 대한 성견지명이 있었는데, 자, 뭐에 대한 이해의 성견지명이 있었냐? 위험이래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of 뒤에 있는 거는 위험한 거죠.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민주주의는 대화를 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아닌 거는 대화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험한 거는 얘가 위험합니까? 위에 게 위험합니까? 얘가 위험하죠. 맞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대화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concentrated 하면은 집중된이란 뜻이고 limited 하면은 제한된이란 뜻이에요. 근데 뒤에 지금 수식 갖는 명사가 뭔지 봤더니 파워이죠. 권력, 힘이에요. 집중된 힘이 있으면 힘이 어디로 한쪽으로 집중이 되면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 제한되게 힘이 있어야 대화를 합니까? 뭐 해야 돼요? 집중된 힘이 있으면 대화가 거의 없겠죠. 힘이 완전히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집중된 힘이어야 위험한 거 맞습니까? 대화를 안 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얘를 통해서 얘에 대한 대조, 그러니까 덴절이 여기서 뭘로 썼습니까? 한질추론. 그러니까 교수님들 한질추론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맞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위험해야 되니까 대화를 안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하고 소통이 없으려면 집중된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concentrated. 됐습니까? 자, 선생님 whether 부분 있죠? whether 부분 안 했습니다. whether를 왜 안 했냐면요. A든 B든 상관이 없다 그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whether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시민의 직접적인 involvement 하면 참여죠. 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what had made the American Revolution. made가 여기서 오형식이고요. American Revolution possible. 오형식인 걸 이 possible을 보고 안 겁니다.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혁명, 미국 혁명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래요. 그리고 given the new republic vitality.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head에 걸렸겠죠. given이 나왔으니까 왜 pp가 나왔나 봤더니 지금 여기에 made에 지금 걸려있는 거네. 자, 그러면 지금 what이 여기 끝난 게 아니네. 맞죠? 지금 얘가 여기까지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더니 미국 혁명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또 뭘 주었다? 새로운 Republic Vitality, 어떤 공화국의 생명력. Vitality 하면 생명력, Republic 하면 공화국의 생명력을 주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답니다. 자, 역시 뭐가 중요합니까?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 참여가. 자, 됐어요? 자, 시민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미국 혁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without that involvement. 그러한 참여가 없다면,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상황을 바꿨죠. 시민의 참여가 없으면 이런 혁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거여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시민이 참여를 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 안 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 공화국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됐어요? 아,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잡혔다. 시민이 참여하면 플러스,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뭔가 단순한, 제 지문을 갖다가 단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봅시다. 마침내 그는 필요를 보았는데 어떤 필요를 보았냐면요. 자, for이 지금 투부정사 가져왔기 때문에 얘는 의미상 주어가 되고요. need라는 추상명사가 왔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 국가가 섞였냐 아니면 how subdivided니까 내가 이 뜻을 몰라도 이건 쓸 필요 없어요. 나뉘어지다 얘는 알아야지. 근데 subdivided니까 이런 거죠. 이게 지금 subdivided라는 거야. 맞죠? 아래에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 이해됐어요? 자, 이것들이 뭔가 subdivided 됐냐? 섞였냐? 그쵸? 그거예요. 그쵸? 이게 월드가 뭐냐면 어떤 구인데 뭐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는 이 국가가 이럴 필요를 보았다는 거니까 얘는 지금 필요한 거니까 이거 플러스적인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플러스적인 게 섞여 있어야 되냐? 아니면 자그맣게 나뉘어져 있어야 되냐? 그거잖아. 얘를 통해서 알 수 있어? 몰라. 여기까지는 지금 시민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가 나뉘어져야 되냐 섞여야 되냐는 아직 모르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대시.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대시는 많이 활용은 안 하지만 어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얘를 물었는데 즉 하면서 나오면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즉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섞일 거냐 아니면은 서브디바이드 완전히 작게 나뉘어질 거냐. 자, 그게 있어요. 정치적인 단위가 너무 작아서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블렌디드 됐습니까? 서브디바이드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려면 그게 정치 유닛 단위가 엄청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과 동의어는 서브디바이디드 작게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됐어요? 아, 진짜 앞뒷 문장과의 관계성을 푸는 게 맞네. 맞죠? 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기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과정 자체가 정치적 단위 자체가 뭐 해야 된다? 쪼개져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그 얘기네요. 맞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 각각의 월드의 representative 하면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그 각각의 구의 대표자들, 그 수도에서 각각의 구의 대표자들이 would have to be resistant. resistant 하면은 저항하는, 맞죠? 단어를 알아야 돼. responsive 하면은 뭐뭐에 반응하는. 자, 그러면은 각각의 구의 대표자들이야. 그러니까 뭐 구의원, 시의원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각각의 구의 대표자들이 그 시민들에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됩니까? 반응해야죠. 왜?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잘게 쪼갠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구의원들도 뽑아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시민들에게 반응하는 거. 이게 뭡니까?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지금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탄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휘가 머리를 어느 정도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진짜 많이 연습하세요. 많이 연습해야 돼요.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머리는 쓰면 쓸수록 훈련이 돼서 길러져요. 사고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일날 숙제를 하려고 하면서 사고를 안 하고 그냥 얕은 지식과 얕은 사고로 갖다가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들어가요. 알겠죠? 사고가 딸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내지문만 하고요. 숙제 잘 보세요, 여러분. 숙제 잘 보고 하셔야 돼. 자, 일단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에요. 이거 잘못 썼다. 화수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다음 주까지 뭐 풀어야 됩니까? 어휘 유형별 문제 풀기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풉니까? 주제 찾고요. 각각의 보기의 힌트들을 선생님처럼 그 힌트를 연결을 시켜가면서 어휘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휘 문제가 엄청 쉬워져요. 됐어요? 반드시 힌트가 앞뒤 문장에 존재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 빈칸 문제 풀 겁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페이지와 번호 다 써놨어요. 자, 이 번호만 풀으세요. 특히 2021학년도 수능 풀지 마세요. 나중에 풀 겁니다. 그 뒤에 보면 2022학년도 6월 모평 4문제 있단 말이야. 그 4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건 뒤쪽에 있어. 이해됐어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빈칸 푸는 법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좀만 알려주자면, 자, 여러분 그 독사발에 그 개념 부분 있잖아. 그거를 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알겠죠? 자, 일단 빈칸 문제는 빈칸을 먼저 읽으시고요. 빈칸을 먼저 읽고 그 빈칸을 추론하는 겁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를 추론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뭐가 써 있었냐면, 뭐 빈칸인데 A가 나왔어? 그러면 A여서 이 빈칸이다. 이런 식으로 밑에 써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먼저 읽고 빈칸을 난 이걸 찾아야지 라고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제 찾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주제 찾는 거 왜 그렇게 중요시하는지 알겠죠? 어휘 문제도 주제가 중요하고요. 빈칸에서도 주제가 겁나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제를 찾아서 동그라미 네모치시고요. 밑에다가 주제 쓰세요. 이 글의 주제는 뭔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 주제에 입각을 해서 이 빈칸을 추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휘 추론 복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4문제. 자, 그 다음에 어휘 숙제 테스트장에 테스트 본 거 찍어서 보내고 동방이요.
돼요. 알았죠? 동방이가 정말 강력한 단어장입니다. 포켓 단어장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EBS 수능 듣기 계속 하세요. 알겠죠? 듣기 약한 사람, 듣기가 거의 17문제 중에 15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잘 수업 들어오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